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특별한 감동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감동의 바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공항에서 막 출발한 버스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고요했던 버스 안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자리에 앉아 졸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던 승객들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아기 엄마는 급하게 아기를 달래보지만 아기는 몇 분째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당황한 엄마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 외국인 부부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에이미입니다. 저희 부부는 여행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다면 일을 하면서도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여행지를 다니며 세계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것이 저희 부부의 즐거움인지라 저희는 시간과 상황이 될 때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지내던 저희 부부의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출산 준비를 위해 그동안의 방랑 생활을 정리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크리스가 태어났습니다. 크리스가 태어나고 5개월쯤 지났을 때 아내는 크리스를 낳은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크리스의 엄마로 사는 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크리스가 더 크기 전에 마지막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여행들과는 달리 크리스도 데려가야 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째, 안전할 것, 둘째, 의료 수준이 높을 것, 셋째, 깨끗한 곳일 것이 세 가지의 조건을 훌륭하게 만족시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예의 바른 나라로 정평이 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와 평화로운 일본 생활을 할 곳은 바로 도츠기라는 도시였습니다. 도츠기는 오래된 신사와 전통거리가 잘 보존되어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저희에게 이국적이면서도 평화로운 쉼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믿음은 곧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일단 이곳의 생활은 너무나 뒤처져 있었습니다.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해오던 저희들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어딘가 느리면서도 어설픈 일본의 일처리에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일본 상점에서는 핸드폰 결제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생활용품점 등 저희가 자주 이용해야 하는 상점들에서 대부분 현금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저희는 동전 지갑을 들고 다닌 적이 없는데요.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전 지갑을 들고 다니더군요. 현금 사용이 당연시되고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안 되다 보니 저희는 수시로 ATM 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했습니다. 환전 수수료에 ATM 수수료까지 떼어가는 수수료가 얼마나 많은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더군요. 하지만 현금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은 일본인의 메이와쿠 문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메이와쿠 문화란 일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문화를 말하는데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나라라는 일본의 명성 뒤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역시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일본의 문화가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일본의 지하철이나 버스 안은 지나칠 정도로 조용했고 식당에서도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크게 울리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크리스와 식당에 들어갔을 때 크리스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저희 부부는 얼른 크리스를 안고 달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모든 일본인들이 불쾌해할 테니까요. 저희는 이런 일본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일본이 싫어졌습니다. 하루는 크리스와 근처의 온 마을에 방문하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그날은 크리스의 낮잠 시간에 맞춰 기차 예매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온천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지요. 하지만 기차에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기차 안이 낯설었는지 울음을 터뜨리더니 그때 저희 가족을 향한 일본인들의 싸늘한 눈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희에게 직접 와서 불평불만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조용히 눈으로 저희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재빨리 사람들이 앉아있지 않은 기차의 통로 쪽으로 크리스를 안고 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애가 탔습니다. 철도 승무원이 다가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승무원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아기가 울어서 주변 승객들이 불편하니 다음 역에서 내려달라고 말하더군요. 그의 요청은 정중하고 조용했지만 매우 단호했습니다. 곧 크리스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저희는 아기가 이제 울음을 그쳤으니
다시는 울지 않게 잘 달래보겠다고 말하며 목적지까지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저희에게 스미마셍을 반복하며 열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온천 여행을 포기하고 다음 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기차에서 아기가 울어서 시끄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여행 중인 외국인을 알지도 못하는 역에 대책 없이 내리라고 하는 일본인들의 정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정이 떨어진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일본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직 어린 크리스가 비행기를 오래 타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가급적 일본과 가까운 나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일본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 중 골라야 하는데 일본에서의 불쾌한 경험이 다시 반복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구글의 검색창에 일본 근처에 안전한 나라를 넣자마자 제일 먼저 검색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을 잘 몰랐던 저희 부부는 일단 한국의 의료 수준과 치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본만큼 아니지만 꽤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크리스를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말 가까운 나라여서 크리스가 잠든 사이 저희는 벌써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부부는 엄청나게 빠른 입국 수속과 자동화된 인천공항의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조용했던 일본 공항과 달리 인천공항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크리스가 소리를 낼까봐 노심초사했던 저희 부부는 그제서야 조금 안도했습니다. 사람들의 소음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 줄 일본에 가기 전엔 정말 몰랐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한국인은 일본인과 정말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를 보고 손인사를 하고 아기가 정말 귀엽다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공항에서 들어간 식당은 모두 키오스크를 통한 카드 결제 시스템이었고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음식이 뚝딱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일본과 대비되는 상황이라 일단 안심하고 저희는 서울에서 묵을 호텔에서 안내해준 공항버스에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충분히 잠을 잔 크리스는 버스에서는 잠을 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차에서의 악몽이 떠올라 저희 부부는 다시 긴장이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크리스가 울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버스의 짐칸에 캐리어를 실을 때였습니다. 크리스를 안고 캐리어를 옮기는 저희 부부에게 사람들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먼저 버스에 타도록 배려해 주더군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배려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버스에 올라탄 저희 부부는 자리에 앉았고 버스는 곧 출발했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은 눈을 감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김없이 크리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텔까지는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면 어쩌나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직접 불만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시끄럽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위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겁먹은 눈으로 아주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온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밀봉된 포장지에 담긴 과자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영문을 몰라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옆줄 앉아있던 학생에게 아주머니가 뭐라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은 저에게 그것은 쌀로 만든 과자예요. 손에 쥐고 빨아먹으면 된다고 하시네요. 아기들에게 주는 간식이니 선물로 주고 싶으시대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살피니 사람들은 모두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눈빛은 일본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차갑거나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보고 있지 않더군요. 오히려 다들 입가에 미소를 끼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주신 과자 봉지를 열어 과자 맛을 보았습니다. 도톰하고 커서 아기가 손에 쥐고 먹기에 알맞은 크기였고 달거나 짜지 않아 아기가 먹기에 아주 좋은 과자였어요. 봉지에는 아기를 위한 유기농 과자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크리스에게 과자를 쥐어주자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저희 부부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니 다른 승객들도 웃으며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신 과자를 물고 있는 크리스를 보며 한국에 온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와 함께 다녀보니 한국 사람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 아니라면 관대하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기가 울거나 시끄럽게 할 때에도 아이를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미소 띤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지요. 한국과 같은 나라라면 좀 더 오래 머물면서 크리스와 생활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3달 동안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3달 동안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새롭고 따뜻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단연코 한국이 최고의 나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온 에이미 씨가 보내온 감동적인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일본 여행 중 아기의 울음소리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했던 영국 부부가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을 받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군요. 크리스가 크면 다시 한국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비행기나 기차, 버스나 식당 등의 장소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로 인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바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